자,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요, 자신들이 세상을 갖다가 좀 이렇게 기획을 한다.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보수 언론들이 지금 황교안을 좀 버린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지금 보도됐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한 6개월 전에 제가 항상 한 6개월쯤 빨리 가서 욕을 먹지요, 사람들한테. 3월 달 이제 황교안이 된 직후에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지요. 저러 갖고는 안 된다, 저 사람. 결국 보수 다 잡아먹는다 하니까 숱한 사람들이 왜 좀 밀어주지 비판하냐고 저한테 엄청나게 비판했고 제 지인들한테도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와가지고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맞았느냐 틀렸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제 댓글에 하루에 수십 개씩 제가 황교안 비판한다고 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회원이다 구독자다 하면서 황교안 비판한다고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갈 사람 가라 그랬어요. 왜? 제가 방송을 지금 한 4년하고 6개월도 넘게 하는데 제 방송을 꾸준히 들었으면 제가 하는 말에 거짓이나 진실이 떨어지거나 누구를 일부러 음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에 맞지 않으면 비판한다면 내가 대중의 구미에 맞춰서 그들의 비위를 긁어주는 방송을 해라는 건데 저로서는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일찌감치 안 보는 게 상책이다. 자, 유튜브 하는 사람은 대중의 비위를 맞춰서 알랑거리고 꼬랑지 흔들고 이거 슈퍼챗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유튜브 하는 사람이 뭔 죄인입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도 할 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유튜버로 정치를 말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당당해야 되고 소신도 있어야 되고 어디 붙어먹지 말고 돈에 눈이 멀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황교안에 대해 이제 그동안에 황교안을 주무르면서 온갖 주문을 다 하던 조선일보가 이제 황교안을 오늘 비판하는 기사를 일면에도 쓰고 일면뿐만 아니라 지금 6면에도 썼습니다. 이게 웬 마라나의 배락이냐 황교안이 생각이 들 건데 자, 오늘 일면 제목에는 반짝 지지율에 취했나 감동도 전략도 없는 한국당 인재 영입 선거법 대응 등 헛발질 열흘새 입장 뒤집기만 3차례 했다. 자, 그래서 뭐가 뒤집어졌냐. 나경원이 표창장 상품권 나눠주고 조국 사퇴했다고요. 축하 파티했다고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또 패스트트랙 이 수사 대상 의원들한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나와 황이 차례대로 언급했다가 반발에 직면하자 황은 나는 생각한 적 없다고 입장을 바꾸고 나경원이 나무랐습니다. 또 그리고 28일에는 문재인 팬티바람 캐릭터로 등장을 시켜서 뻘뻘 벗은 임금님이라고 제작 상연을 해서 비판을 받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렸어요. 하필 또 그 집에 상이 난 때입니다. 자, 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하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당의 몫이 아니고 밖에 있는 보수들의 몫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못된 거죠. 자, 한국당이 인재 영입 1호라고 이야기했던 박찬주는 하루 만에 보류가 되었고 자, 나머지 사람들로 영입 한정식을 했지만은 외연 확장이 저래 가지고 되겠냐는 의문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라는 사람들 중에 아마 제 방송 보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반 문재인하고 영남을 빼면 한국당에 뭐가 남아있냐. 보수도 질린다. 이제 6면의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감동도 전략도 없는 한국당. 반문만 외칠 뿐 정책 대안이 없고 중도층 확장 대신에 텃밭 영남에 골몰하고 있다. 당과 원내대표가 의사결정에 따로 놀고 있고 표창장이나 인재 영입 논란을 보면 스스로가 논란을 만들고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때 조국 사태 직전에 민주당을 추월하는가 했는데 다시 또 10% 정도 벌어지고 있다. 여론 조작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좀 지고 있는 것은 그걸 아니라고 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뭐 조선일보는 지적하지 않고 있지만은 황교안이가 내놓은 민부론이라는 경제 정책은 온 사방에 욕을 하고 있고 기업하는 사람조차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황교안이 내놓은 안보 정책이 민평론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 보수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이 시대의 이야기는 빠진 채 그냥 뺀질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삼불이 없다 했잖아요. 삼불 정책 폐기.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 말 없습니다. 그러고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말하지 한미일 공동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겠다. 이거 하지 않으면 한국으로서 북한에 지금 매일 달라지는 저런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이 대구경 방사포 안에 만약에 핵과 생화학무기를 넣어서 쏘면 한두 개도 아니고 막 5개, 6개씩 날라오는 그 대구경 방사포 부산까지 날아간대요. 뭘로 막아요? 무슨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될 거라고 황교안은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미일 공동 MB 미사일 방어한다 이야기 없어요. 또 중국이 이야기한 사드 이제 더 이상 못 갖고 오고 있는 것도 빨리 드러내라 부분에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모든 미사일 시스템, 요격 시스템을 다 들르겠다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놈의 보수입니까? 자, 그래서요. 이런 정책을 보더라도 황교안은 색깔이 확실한 거는 민부론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한국의 수구 기득권 편을 들어줍니다. 상류층을요. 황교안의 민부론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물인 주택을 어떻게 해결한다 말 없어요. 주택가 폭등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황교안, 지금 한국당은 4가지로 쪼개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홍문종이가 조문을 가가 박 대통령 좀 잘 해주라니 문재인이가 뭐랬습니까? 책상도 내가 넣어드렸고 병원도 자기가 보냈다 했잖아요. 그 다음 말은 뭐겠어요? 내년 1월쯤 풀어주겠다. 자,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장안에 파다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내년 총선을 어떻게 이겼냐. 딱 1대1로 돼갖고 붙으면 저것들이 지지요. 아무리 한국당이 멍청해도 좀은 이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뭔가 하면 보수 야권을 난도질 내는 거. 자, 유승민이하고 안철수가 한패.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한국당에서 공천 탈락하거나 친박의 골수 친박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지금 우리 공화당하고 합쳐서 한패. 아마 TK 지역은 먹을 거예요. 어느 정도. 자, 그리고 또 어떤 그룹이 있냐. 자, 박형준이 MB 쪽에, 그리고 지금 또 광화문에서 그 열심히 정강훈 목사 밑에서 하고 있는 이재호, 그리고 또 뭐 홍석현이 계열,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한 그룹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가 최소 3개에서 최소 4개의 그룹으로 다음 총선을 임하게 될 거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에 대해서 아마 보수 안에서 겉으로만 반대하지 뒤로는 정치 해먹으려 하면 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만한 보수 정당이 3개 아니면 4개가 지금 나눠 먹는데, 자, 그런 부분은 문재인이 제일 원하는 바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구에 거의 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보수 대연합을 해서 단일화한다, 어쩐다 하겠지만은 솔직히 이 한국당의 체질로서 니는 몇 개, 우리는 몇 개 해서 연합 공천을 하든지 공천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제가 볼 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또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한다라는 부분이 합의가 가능하겠느냐? 제가 볼 때 어려울 거라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석방하기에 앞서서 병원에 옮겨놓고 그 다음에 석방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두루뭉실 황세모 리더십 회가 이제 황세모라는 말까지 쓰고 있어요. 황교안 옆에 누가 있나? 박명우, 추경호 등 좋은 그룹, 윤곽금 등 검찰 직속 후배 라인도 있고, 당 내에서는 공무원 출신인 황교안이가 상명하복에 익숙해서 그 앞에 대고 제대로 된 쓴소리를 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들이 둘러싸고 있고 또 황교안 영입하는데 앞장섰던 친박들이 둘러싸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무슨 유튜브 하는 고성국 등 이런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이야기예요. 보수 통합도 말뿐이지 유승민을 만날 생각도 없다. 그래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입으로만 보수 통합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는 우리는 이번에 지금 출마 안 하겠다. 그간에 보수가 욕을 많이 먹고 또 그랬으니 불출마해서 미랄이 되겠다. 썩은 미랄이 되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공천 혁신이고 뭐고도 다 수도업되고, 자, 이참에 내 밥그릇 챙기자 여기만 다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두려움은 뭔가 하면 저 당이 이런 상태로 리더십에 표류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내걸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흘러갈 수 있겠느냐. 또 보수에 이제 주인이 없어져 버려서 전부 골목마다 지가 주인인, 골목마다 보수 정당이 하나씩 생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황해 리더십으로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지금 든다고 우려가 파다합니다. 당 자체가 황교안 나경원으로 완전히 이원화돼 버려 가지고 통상적으로 당 대표가 원외이면 원내 대표가 원외 대표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황교안 나경원은 둘이 지금 말도 잘하지 않고 있고, 황교안은 나경원이가 임기 다 되면 12월 달 안에 빨리 나가라는 입장이고, 나경원은 무슨 소리냐, 내가 잘녀 지금 총선까지의 기간 동안에 당규에 의해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총선까지 치르고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서로가 완전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영남 의원들은 지금 현재 지지율만 유지되면 내년 총선에 살아남는다고 안주하고 있고, 수도권 의원들은 지금 다 죽는다고 지금 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사태 때 그래도 한국당에 조금 기울어졌던 민심이 또다시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당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걱정일 태산이라는 겁니다. 자, 한국당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심각한 부분은요, 현 시대가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 현 시대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거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들이나 이해하는 인물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해를 못하느냐? 전부 법조인 출신이고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아주 돈 많은 기업인 출신이고 또 더 나아가서 무슨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람들 출신이고 기득권 출신이다 보니 그야말로 이 사회 변화에 대한 흐름, 그리고 서민층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과거에 그냥 보수류의 정당에서 흘러온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러다 끝나는 거죠. 자, 한국당 앞날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